어제 딱 집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이 개발리는 거 보면서 병신들. 이거 찍어. 이거 찍어줘. 토요일에 한번 쉴 때는 술 마시면 안 돼. 야, 서윤이는 토요일과 일요일 텐션이 정반대야. 서윤아, 둘이 섞으면 안 될까? 뭐 5분만이 아까 3분만이라면 이 미친년아. 자, 봅시다. 너 지난번에 얘기를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어디냐면 20쪽 내용인데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입니다. 자, fx와 gx와 hx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성립되어 있대요. 그럴 때 얘네에 대한 극한값 얘들도 그대로 대소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뭔 소리냐면 자, h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그러면 hx와 gx가 대소관계가 이렇게 생겼죠. 그럴 때 x가 a일 때 그거에 대한 각값은 전부 다 여기를 향하고 있으니 대소관계가 이렇게 생기는데 문제는 포인트는 여기에요. 만약에 원래 대소관계에서 등호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리미트가 붙으면 등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셔야 될 거 등호가 없어도 리미트가 붙게 되면 등호가 붙게 돼요. 왜냐면 여기 함수값이 비어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hx는 gx와 fx보다 크고 gx는 hx보다 작고 fx보다 크고 fx는 더 작은데요. 극한을 붙이게 되면 얘들은 전부 다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등호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호가 없더라도 리미트 극한이 붙으면 등호가 붙는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만약에 리미트 x는 a로 fx와 리미트 x가 a로 hx가 같다라고 하면 리미트 x는 a로 gx도 똑같은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얘네가 알파로 갖게 되면 얘도 알파 된다. 뭔 소리냐? 우리는 gx에 대한 함수식을 잘 몰라요. 근데 얘네에 대해서는 알아. 그래서 얘네에 대한 극값을 구했더니 얘가 알파고 얘도 알파예요. 그러면 얘도 뭐다? 알파가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 유제로 보시면 유제 1-8번을 좀 볼게요. 4x 세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fx 4x 세제곱 이렇게 주어졌어요. 대소관계가.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좀 세제곱이에요. 아 제곱이네. 자 3x 제곱 자 이거에 대한 극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요 대소관계다 전부 다 3x 제곱 마이 플러스 2x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앞에다 리미트를 붙여줍니다. 자,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x가 무한대라고 했으니까 최고차의 개수만 보면 되죠. 3분의 4가 돼요. 얘도 3분의 4가 돼요. 그러면 얘는 얼마겠어요? 똑같이 3분의 4가 돼서 이 값이 3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앞, 뒤가 극값이 같을 때 가운데 함수값, 가운데 극값도 같다 그래서 양 끝이 같을 때 가운데도 같다 그래서 샌드위치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대소관계 문제 나왔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양쪽 끝에 극값을 파악해서 가운데 극값을 확인한다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소관계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숙제를 원래 1-10까지 냈다가 급하게 1-9로 바꾼 이유가 뭐냐? 얘를 설명 안 했어요. 합성함수의 극한. 자, 얘는요. 푸는 법만 아시면 돼요. 푸는 법만 아시는데 요거만 갑시다. 합성함수 자체가 대응 관계에 조금 집중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볼게요. 하나 예제를 들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fx예요. 그럼 gx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대요. 얘가 gx예요. 두 가지를 총 세 가지를 받을 건데, 자, 리미트 자, 얘네를 파악합시다. 자, 이 대응 관계를 파악할 건데 중요한 건 중간 단계예요. 중간 단계는 좌우 극한을 확인할 겁니다. 대신에 주의, 만약에 함수가 x축과 평행한, 즉 상수 함수와 같은 형태다. 그럴 때는 함수값으로 갑니다. 뭔 소리인지 이제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 얘부터 파악할게요. 그럼 얘는 x에서 시작해서 f를 거쳐서 g를 거쳐서 얘로 갈 거예요. 자, 주의할 거는 여기서는 극한값을 파악할 거라서 목적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값을 뭐 뭔지 봅시다. 0의 좌극한이에요. 자, 시작이 0의 좌극한입니다. 그럼 fx에서 0에서 왼쪽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어디로 다가가고 있죠? 0으로 다가오는데 0보다 조금 작아요? 0보다 조금 커요? 작죠. 그래서 얘는 0의 좌로 가요. 그럼 G에서 0의 좌극한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목적지가? 0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서는 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0이에요.
그다음 얘로 갈게요. 0의 우극한이에요. 오른쪽에 가고 있죠. 0으로 다 가고 있지만 0보다 조금 작아요? 조금 커요? 커요. 커요. 0의 우극한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죠?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예요. 자, 얘입니다. 이번엔 좀 다르네요. 이번에 x가 g로 갔다가 g를 거쳐서 f를 거쳐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우극한이네요. 0보다 좀 크대요. g에서 0보다 좀 커요.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2로 다 가고 있는데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크냐 조금 작냐가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 2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함수값으로 가시면 돼요.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함수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가 해서 답이 이렇게 나와주시면 돼요. 서윤아! 근데 1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어디? 여기서요? 아니, 그 우극한. 아, 여기서요? 네. 0의 우극한이라 그럼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지. 네. 근데 x축과 평행하니까 이 전부 다 값이 얼마예요? 다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가 작거나 큰 게 아니고. 그래서 얘가 그냥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가냐? 그냥 함수값으로 가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합성함수 극한이고 오늘 할 메인이 지금부터입니다. 자, 극한을 이용해서 이제 뭘 할 거냐? 함수를 추론할 거예요. 23쪽이고요, 점서. 22쪽은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극한을 배울 때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이 형태랑요.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떠한 알파 값으로 극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gx와 fx의 차수는 어떡하죠? 그쵸. 두 번째, 그렇다면 이 값이 알파란 얘기는 gx와 fx의 최고 차함의 개수가 개수의 비가 알파란 얘기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두 번째, x가 어떤 상수가 없을 때 x-j fx예요. 그러면 그 값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고 있을 때 f 알파는 그쵸? 그 뜻은 fx는 뭐를 인수로 갖고 있다? x-알파를 a라고 하죠. 인수로 갔는데요. 그 다음에 베타가 0이 아닌 값이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의 x-a의 개수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함수 추론할 때 얘의 역할이 뭐냐면 차수가 같다를 이용해서 차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플러스 최고차항의 개수까지도 얘가 정보를 제공해요. 두 번째, 그 나머지 부분은 누가 제공해요? 얘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제를 3개를 들 건데 마지막 예제가 조금 어려워요. 일단 쉬운 것부터 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x가 무한대로 오고 있을 때 얘가 1로 수렴하고요. 리미트 x가 2로 가고 있을 때 이걸로 수렴한대. 이때 fx를 구하래요.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가 몇 차예요? 2차. 그
그럼 얘도 2차예요. 그 다음 최고차항 계수가 2니까 값이 1로 수렴하려면 최고차항 계수도 2가 돼요.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fx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까지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 여기서 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2로 가고 있는데 여기다 2 넣으면 뭐 돼요? 0. 얘도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 뜻은 이 fx도 뭐를 인수로 갖고 있다? x-2를 인수로 갖고 있고 최고차항 계수가 2니까 우리다 뭐라 쓸 수 있냐? 2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약분했다 치고 얘가 1이에요. 그 뜻은 뭐야? x에 2를 대입했을 때 1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3분의 얘가 1이니까요. k는 여기까지 되겠죠. 그럼 fx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고 얘를 여기다 곱해서 여기까지 추론이 가능하겠죠. 요게 함수의 추론이에요. 그럼 얘 가지고 또 어떻게 변형이 가능하냐? 자 봅시다. 첫 번째 분모가 2차예요. 그럼 얘도 몇 차가 돼야 돼? 2차가 돼야 되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3차가 있죠. 그 뜻은 얘랑 연산했을 때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사라져야겠죠. 따라서 fx는 얘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2차항의 아니 2차항의 개수를 비교했더니 1이래요. 그럼 얘는 x제곱을 갖고 있어야겠죠. 서연아!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요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얘 뭐가 돼요? 0 되죠. 그럼 얘도 0 돼야겠죠. 따라서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a와 b가 같구나가 돼서 얘가 a로 바뀌어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가 어떻게 인수분해야 되냐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 돼요. 따라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a가 되고 얘가 4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면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요? 4 돼야 되겠죠. 따라서 a가 3이라는 게 나옵니다. 따라서 fx는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 되면서 f1은 1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3이 되면서 8 이렇게 되시게 돼요. 요게 함수의 추론인데요. 문제는 요게 조금 고난도로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면
요거 구하세요. 보세요. 요건 집중하고 보셔야 돼요. 자, 이 문제가 아까 예제를 들었던 두 문제랑 차이가 뭐냐면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원래 최고 차이 계수와 차수를 알려준다고 그랬거든. 근데 부모의 차수 자체가 미지수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아, n은 자연수. 이때는 케이스 분류로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n이 1일 때입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 fx에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이 6이 되면서 자 여기서 우리가 fx를 어떻게 추론할 수 있냐 2차기 때문에 이 3차가 어떻게 돼야 돼요? 사라져야겠죠. 그 다음에 1분의 몇이 돼야 6이 돼요? 6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3x제곱까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6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n이 1이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fx가 4란 얘기는 fx가 x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상수항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x분의 x에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고 얘가 4구나가 되면서 지워지겠죠? 그 다음 x에 0 대입했을 때 4가 나와야 되니까 a는 4구나. 따라서 fx가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x 어서오세요 가 되니까 f1 나 거의 맞췄어. 11 오 대박 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n이 2일 때예요.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 플러스 1 fx에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6이 된다는 얘기는 3차 식의 개수가 6이 돼야 되니까 fx를 우리가 어떻게 추론할 수 있냐 10x 세제곱 플러스 몰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얘 가지고 보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n이 2니까 x 제곱분의 fx가 돼요. 그 뜻은 이 fx가 x 제곱을 뭐로 갖고 있어야 돼요?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얘네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제곱분의 x 제곱으로 묶었을 때 10x 플러스 a가 되고 얘가 4가 돼야 돼요. 그럼 없어지면서 대입하고 나니까 a는 4구나 해서 fx가 10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이 되면서 f1이 14가 됩니다. 세 번째예요. n이 3일 때예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4제곱 플러스 1에 자, 그럼 4차니까 fx는 6x 4제곱을 갖고 있고요. 문제는 얘가 3차니까 x 세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x 세제곱에 6x 플러스 a가 4니까 a는 또 4가 되면서 fx는 6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이 돼요. 따라서 f1은 10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n이 4일 때요.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5제곱이니까 이게 5차 나와야겠죠? 따라서 fx는 6x 5제곱이고 얘 4차니까 ax 4제곱이 될 거고 얘가 0을 넣었을 때 4가 되니까 a는 4가 되면서 이렇게 될 거고 f1은 또 몇이 돼요? 10이 돼요. 그럼 이때부터 무조건 10 나와요. 그럼 최대값은 얼마겠어요? 얘 10이고 얘 14고 얘 11이고 해서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다?
14가 되고요. 얘가 2020년도 6월 21번 문제예요. 자, 문제는 뭐냐? 몇 년 전이죠? 내신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함수 추론의 끝판왕은 이 정도까지입니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교육청 평가. 평가원 모의고사예요. 고3 거. 고3 6월.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까지 내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개념 포인트 주는 내용에 요거까지 넣어서 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보시고,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도형에 대한 활용입니다. 22쪽이고요. 자, 거기 보시면 정석에 뭐라고 써있냐? 도형의 극한에 관한 문제. 좌표를 이용하여 나타내어보자. 뭐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거기에 좌표에다가는 별표를 좀 쳐주세요. 생각보다 얘가 꽤 유용합니다. 어느 정도로 유용한지는 알려줄게요. 보세요. 얘도 모의고사 3번짜리 문제인데요. 요 원이요. 뭐 얘가 y는 루트 x래요. 이때 요 p가 요 q고 여기 q 여기 p 이게 x절 수사의 발을 딱 내렸대요. 여기 h. 자, 이때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을 먹었을 때 QH분의 PH의 제곱이에요. 뭔 소리가 쉽죠? 근데 보세요. 쉬워요. 자, X, Y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놔도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이해 되겠죠? 그럼 요게 루트 A고 얘가 A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죠? 그럼 PH의 제곱은 얘겠어? 루트 A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가 A가 돼요. 그 다음 QH는 요만큼이죠. 그럼 1에서 얼마 뺀 거야? A만큼 뺀 거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면 QH가 있죠. 그러면 자, 다시 쓸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a가 뭐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0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요, 잠깐만. 아씨, 이걸 잘못 썼다. 아, 잘못 썼어요. 뭘 봐서. 일코미안과 0,t는 선동과 교점 P 이 PX 좌표를 FT 그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T 얘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요 직선의 방식 구하면
1 증가할 때 t만큼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t에 0,t를 지나고 1,0을 지나니까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y는 마이너스 t x 플러스 t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유점의 좌표는 y는 이거고 얘는 이거니까 둘의 교점을 찾으려면 ft는 x제곱 플러스 tx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죠. 해서 이때 ft는 교점의 x좌표니까 얘 근이라고 보면 돼요. 실근.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대입하시면 2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제곱 플러스 4t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1사분면이죠? 그래서 플러스가 돼요. 그럼 ft는 2분의 t제곱 플러스 4t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 리미트 씌우면 자 분자의 무리수가 있을 때도 그냥 유리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분의 루트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t 분의 제곱해서 t제곱 지우면은 4t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리미트가 무한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최고차항 목면돼서 얘는 4t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결국 얘는 뭐예요? 4t 얘도 4t 결국은 1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 요게 복제하고 기출입니다. 그래서 좌표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관계식을 세우셔서 구해야 되는 식만 잘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좌표를 잘 보자라고 써있는데 거기다 이것까지 해주세요. 관계식 찾기. 해서 지금부터는 유제 1-10번부터 1-15번까지 푸시면 되고요. 2월 17일까지 1장 연습 문제를 풀어오시면 돼요. 서윤이 다 했네? 아싸. 원래 계획은 오늘 2장까지 나가려는데 2장까지는 무릴 것 같고요. 쌤 기본 문제 1-8 한 번.